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아일랜더입니다. 네, 오랜만에 며칠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한 계곡에 와 있는데요. 물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네,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슬리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잎에 이렇게 확연한 주름이 있습니다. 네, 비비추죠. 네, 비비추도 종류가 많긴 한데 이건 그냥 비비추 같기도 하고요. 잎이 좀 넓고 하트형인 것들은 1월 비비추라는 것도 있고 좀 비비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비추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냥 비비추로 네, 이쪽에 산기슭인데요. 비비추가 많이 있죠. 비비추는 네, 식용이 가능한 나물입니다. 네, 여기도 비비추가 있습니다. 이 비비추는 확실하게 잎이 이렇게 크고 거의 하트형에 가깝습니다. 이런 비비추들은 1월 비비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1월 비비추나 비비추의 그 비교 포인트를 확실히 알아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잎은 되게 동글동글하고 예쁘네요. 네, 이 식물은 많이 보셨지만 네, 줄기가 사각형 꿀풀과죠. 그리고 잎이 마주나기. 네, 식물체 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네, 그리고 잎의 겉이, 이 톱니는 약간 둥근 편이고요. 네, 바로 벌개덩굴입니다. 벌개덩굴이 이제 꽃이 피려고, 이건 목인가요? 네, 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꽃대입니다. 꽃대. 꽃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서 여러 개가 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덩굴이나 이름이 덩굴인 것처럼 이렇게 자라면 밑으로 쳐져 가지고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는 형식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네, 벌개덩굴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주 보여드리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주 이렇게 많이 보셔야 나중에 숙달이 돼서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어요. 벌개덩굴입니다. 네, 이거는 남산제비꽃인데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잎만 남게 돼서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갈라지는데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중심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남산제비꽃입니다. 잎이 점점 더 커져요. 꽃이 지고 나면. 네, 여기 덩굴성 식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덩굴이나 네, 의아리 같기도 하고요. 네, 잎이 이렇게 갈라지고 네, 잎이 복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장 정도로 잎이 복엽이고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 네, 이 갈라지는 부분도 좀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네, 잎 뒷면은 되게 반짝거리네요. 아마 종덩굴이나 뭐 그쪽 계열 같은데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이름을 다시 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네, 특징은 여기 있는 아랫잎이 약간 갈라지려고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잎도 그렇고요. 네, 이런 잎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와서 한번 다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나물 어술이죠. 네, 털이 길고 보송보송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이게 처음에는 둥근 잎을 갖고 있고요. 잎이 처음엔 3장이다가 나중엔 5장 이렇게 달리는, 네, 여기 새로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요. 어수리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네,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좀 이쁜 것 같아요. 향도 상당히 좋고요. 고급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수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러분 괭이밥 아시죠? 그 괭이밥인데 이거는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큰 괭이밥입니다. 잎이 여기가 마치 잘린 것 같이 생겼죠? 네. 그리고 잎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지금 꽃이 아직 안 폈는데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쁩니다. 이 녀석도 계곡 주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큰 괭이밥의 모습입니다. 네, 잎이 3갈래에서 5갈래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약간 하얀색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투구꽃입니다. 맹독초인, 잘못 드시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네, 투구꽃입니다. 네,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이게 앞에 어린 잎은 많이 안 갈라졌는데 이렇게 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갈라집니다. 네. 꽃도 나중에 피는데 꽃은 보라색에 약간 그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투구꽃이죠. 그 투구가 우리나라 전통 투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름을 좀 나중에 지었다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지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잘못 두시면 큰일 나는 투구꽃. 계곡 주변에는 이렇게 나물도 많지만 독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투구꽃이나 진범 같은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습을 잘 봐두셨다가 네, 잎은 어긋나기고요. 오인해서 드시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구꽃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자주 보시는데, 이 아랫잎에 보시면 둥글둥글 하고요. 이게 이제 뿌리잎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잎이 조금 길어집니다. 거치도 좀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특징은 여기 보시면 잎맥 이 부분이 좀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넓죠. 잎자루의 날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생기기도 하면서 맥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뜯으면 네, 이렇게 하얀색 즙이 나오는데 네, 초롱꽃과 영화자죠. 네, 영화자의 자라는 모습입니다. 영화자는 네, 어긋나기입니다. 잎이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있고요. 네,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모습이 조금 변합니다. 아랫잎하고 좀 달라요. 네, 뿌리 잎은 이렇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식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식물인데 식물은 맞죠? 네, 죄송합니다. 네, 초본, 그러니까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네, 목본이죠. 네, 목본 중에 계곡가에 가면 많이 만나는 우리 청산별곡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맛있는 나무 순 중에 하나인 고추나무입니다. 이 고추나무는 잎이 이렇게 항상 3개씩만 나와요. 3개씩. 삼추력. 네, 이게 특징이고요. 잎에 약간 광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잎이 3개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보셔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고추나무라는 이름은 잎이 고추잎 같다고 해서 고추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쉽고요. 조금 자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게 자란 고추나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자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어린 잎은 약간 광택이 돌기도 하고요. 역시나 네, 모든 잎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3개씩 나오는 게 특징이네요. 네,
꽃은 하얀색 꽃이 좀 있으면 피고요. 열매는 약간 그 알라딘 바지 같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특징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만나면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네, 나무이자 나물입니다. 네, 고추나무였습니다. 네, 개별꽃도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네, 태자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꽃밥이 수술인가요? 암술인가요? 정말 예쁘네요. 빨갛고. 네, 태자삼이라고 해서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네, 개별꽃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그 둥굴레 비슷하지만 네, 올라오는 모습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둥굴레 같기도 하고요. 둥굴레가 아니고 네, 바로 윤판나물입니다. 윤판나물. 윤판나물은 옛날에는 먹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먹지 않죠. 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지 마시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런 꽃이 핍니다. 네, 이게 꽃이고요. 네, 줄기나 이런 부분이 약간 검은빛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네. 윤판나물 네, 모습 잘 확인하시고 네,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초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맨미나리죠. 맨미나리. 이 맨미나리 속식물들은 여기 옆축,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맨미나리는 이렇게 잎이 3장씩 나오는 게 특징이죠. 네, 사냥과이고요. 근데 꽃은 좀 작게 이렇게 뭐 어술이나 이런 사냥과 다른 궁궁이처럼 꽃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아요. 꽃이 되게 약간 작고 조금씩 달리는데 잎의 모습은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구분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되게 맛이 향긋하고 네, 나물로 드셨을 때 맛있는 나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좋기 때문에 이 맨미나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찾아보시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맨미나리를 보여드리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잎은 마주낙입니다. 마주나는 잎을 가진 식물들은 현삼과도 있고요, 석죽과도 있고요, 꿀풀과도 다양한데 이 녀석은 그 중에 현삼과, 그 중에서도 큰 개현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진안 지역에는 거의 다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큰 개현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삼은 조금 구분이 어렵습니다.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배웠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개연삼이 대부분이라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도감을 많이 찾아봤는데 큰 개연삼이 많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털이 굉장히 많고 네, 잎의 형태는 약간 길쭉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네, 구분을 하시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특징이 이렇게 많지 않은 식물이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한번 큰 개연삼을 보여드리면서 지나갈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개연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나리냉이가 잎을 미나리가 닮았다고 해서 미나리를 닮았다고 해서 미나리냉인데요. 냉이가 십자화과라서 꽃이 4장이 이렇게 네, 십자 모양으로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나리 냉이입니다. 네, 나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많이 드시진 않더라고요. 네, 꽃이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5장씩 잎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특징이더라고요. 계곡가에 가시면 이 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나리 냉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대나물이 꽃대를 길게 올리고 있어요. 장대나물은 이름처럼 꽃대가 굉장히 길어서 장대나물이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잎은 이렇게 약간 물결 형태인데요. 이렇게 자라면서 올라온 잎들은 그런 형식을 띠지 않고 그 대신에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구분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네, 꽃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점점 꽃대가 더 길어지는 장대나물입니다. 와, 여러분, 어수리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탐스럽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네, 어수리가 이렇게 많이 자란 모습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작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요. 상당히 더 커집니다. 지금도 다 자란 게 아니거든요. 네, 어수리 한번 더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옆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도 자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역시나 털은 엄청 많네요. 네, 어수리의 모습입니다. 네, 이 녀석도 줄기가 사각형입니다. 꿀풀과죠. 하지만 특징적인 게 여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디마다 꽃이 돌려서 나는데 완전 핀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피려고 하는데 핀 것도 있네요. 바로 광대수염입니다. 꿀풀과의 광대수염. 네, 야지마라고 해서 네, 나물로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은 안 하시고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네,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약명은 야지마이고요. 어렸을 때는 약간 벌개덩굴하고도 좀 비슷하고 네, 방아라고 하는 배추향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잎이 조금 뾰족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이 꽃이 피면은 상당히 예쁩니다. 네, 광대수염. 오늘은 광대수염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시간,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